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7시 반이 넘었고요. 저는 방금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죠?
여러분, 오늘은 7월 2일이에요. 제가 올해 1월 15일에 퇴사를 했으니 2주만 있으면 백수가 된 지 벌써 6개월이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 퇴사 후 일정 기간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취준 생활을 오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목표 기간을 최대 올해 12월까지 약 1년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서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12월까지 6개월 남은 기념으로 제가 상반기 동안 뭘 했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생활할 건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반기 마무리 파트를 넣었어요. 우선 상반기는 초반에 좀 놀았고요. 이후에는 취업 목표를 세우고 현재 이력서에서 부족한 내용을 채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먼저 제 목표 기업은 1순위가 서비스 회사이고 2순위가 전 직장보다 규모가 큰 SI 회사예요. 이렇게 목표로 잡고 당시 저를 기준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본 결과 남들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보였어요. 사실 대외 활동 및 수상 경력은 당장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먼저 개발자 지원자 수가 많아져서인지 예전보다 전공자를 우대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사실 전공을 따는 준비를 하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다행히도 저는 직장을 다니던 2023년 하반기에 방송대 컴퓨터과학과를 편입했어서 올해 1학기에 졸업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이 마지막 학기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중도 포기도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졸업해서 이력서에 남기자라고 다짐했어요. 자격증 같은 경우 SI에서는 프로젝트 투입 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SI를 다닐 땐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고 땄었거든요. SQLD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용으로 딴 건데 사실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도 딱히 플러스가 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서비스 회사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사실 개발 실력이 중요한 거지 자격증 유무는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도 많이 봐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에만 집중을 할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SI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배워보고 싶었던 게 클라우드 기술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게 아쉬웠기도 했고 정보를 계속 찾다 보니 대기업 SI에서도 클라우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서비스 회사 채용 공고에서 대부분 AWS나 쿠버네티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실무에서 이들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도 아닌데 클라우드 쪽도 관심이 있나 보네. 나름 노력을 했군이란 느낌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했어요.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을 주로 개발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시각화 툴이 아닌 회사의 특정 도메인과 관련된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다가 겪은 문제들도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도메인과 관련된 실 데이터의 문제가 많았기에 개발 과정에서는 크게 어필할 요소가 없었어요. 분석 툴 실행 기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나마 SFTP를 활용해서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개발한 부분이 작성할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대로 지원하기에는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필연적으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쓴 이력서를 하나씩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를 실천했어요. 우선 방송대를 무사히 졸업했고요. 최종 학점도 목표치에 딱 맞게 맞췄어요. 저는 정말 20대에 한 첫 번째 대학 졸업보다 이번 졸업이 훨씬 더 기뻐요. 직장에선 프로젝트하고 퇴근해서 공부할 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후회한 적도 있었는데요. 막상 졸업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자신이 정말 뿌듯했어요. 자격증을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공부했고요. 먼저 2월에 AWS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고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자격증은 6월 한 달간 기초 강의를 듣고 현재는 시험을 위해 실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7월에 시험 일정을 잡아두어서 이번 달 안에 꼭 취득하는 게 목표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현재 요구사항 정의서와 화면 설계 문서만 작성해 두었는데요. 실제 개발을 이제서야 시작하는 이유는 개발에 앞서 제가 여러모로 익혀야 할 부족한 개념들이 많아서
새로운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상반기 내내 실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블로그에서 부분적으로 자료들을 찾다가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프런 강의나 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우선 얄코님의 깃강의를 들으며 깃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저의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SVN을 계속 쓰다가 퇴사 직전 맡은 프로젝트에서 깃을 썼었는데요. 깃을 SVN처럼 썼던지라 브랜치 전략, 풀 리퀘스트 등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깃을 썼다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도대체 어떻게 깃을 활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강의를 통해 심화 내용을 배웠어요. 두 번째로는 박우빈님의 테스트 코드 작성법 강의를 들었어요. 구독자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발하면서 테스트 코드를 제대로 적어본 적이 없어요. 개발자로 생활하면서 테스트 코드에 대해 저에게 딱히 말씀해주신 분도 없었고 저 자신도 개발하면서 테스트 코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중요성을 언급하는 다른 분들의 글들을 읽으며 그때서야 테스트 코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테스트 코드를 적지 않는 것에 익숙했고 또 귀찮은 마음도 들어 계속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정말 미뤄뒀던 것들이나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고쳐보고 싶어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책을 참고해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봤어요. 퇴사 전 회사에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었는데요. 배포 환경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폐쇄망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스템 배포 시마다 프로젝트 소스를 압축해서 파일로 가져갔고 어떤 때에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따로 설치해야 하는 패키지들도 개별의 파일들로 다운받아서 그 파일들을 압축해 갔어요. 매번 고객사에 출장을 가서 시스템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배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했는데 진짜 신기한 건 어떻게든 해결은 되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CI/CD 구성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좀 먼 얘기였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젠킨스를 활용한 CI/CD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법도 배웠어요. 시간 날 때 이렇게 강의도 듣고 책 읽으며 실습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나 책으로 따라하며 실습한 것들은 온전히 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완전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기록하며 공유하고 정말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회사 다닐 때도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했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야 이걸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에는 정말 회사 일과 별개로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무튼 상반기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가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올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올릴 영상 내용도 주로 이 두 가지를 상세히 말씀드릴 것 같고 부수적인 내용들은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중간중간 짧게 남길 것 같아요. 네트워킹과 오픈소스 참여는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발자 모임을 참여하려니 제가 대전에 살아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행사들은 신청을 꽤 해봤지만 추첨식이라 그런지 전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활동들은 실질적으로 올해엔 어렵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이 됐든 코딩 테스트를 얼마나 준비했든 간에 상관없이 9월 중순부터는 원서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고 도무지 답이 없다면 그때 상황을 토대로 여러 곳의 멘토링도 받아보면서 빨리 현실에 부딪힐 예정이에요. 현실을 깨달아야 얼른 보완하고 올해 안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도 바쁘긴 했는데 이제 진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영상은 너무 늦지 않게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구독자분들도 그동안 잘 지내시고 여름이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